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전복죽을 사들고 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나는? 어머, 어머님도 속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물으니 예, 네 시아버지는 맨날 며느리 잘못 봤다고 그렇게 네 욕을 하는데 넌 꼭 시아버지만 챙기더라. 병든 남편에게 그 주간 그릇 챙기는 것도 질투하고 시샘하는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 이들에게요, 내 편은 세상 모두여야 합니다. 이들에게 적은 나 말고 세상 모두입니다. 이들에게 나보다 먼저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상 속에서 우뚝 홀로 서기 위한 잠재적 본능, 바로 분열, 편 가르기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태어나면서부터 분화된 형태로 작용됩니다. 환상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분화된 형태로 작용하는 본능의 정신적 활동의 표현입니다. 정신적 본능은 그 안에 대상을 포함하고 있죠. 갓난아이와 대상 사이에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갓난아이가 원초적 본능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때요, 1차적 대상인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유쾌하고 불쾌한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눕니다. 즉 분열합니다. 갓난아이는 이런 분열에 의해서 부모의 유쾌한 측면과 불유쾌한 측면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것, 이상적인 것, 그리고 나쁜 것. 클라이낙파 이론에 의하면요, 아이가 배고플 때 큰 소리로 우는 건요, 배고픈 고통을 박해자에 의해서 신체 내부가 공격받는 것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신을 박해하는 대상이 된다고 가정한대요. 이 좋거나 나쁜 대상들이 내재화될 때 그 대상들은 분열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적인 대상에 대한 환상은 실제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만족스러운 경험과 융합되고 그것에 의해 확인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대상에 의해 박해받은 환상은 실제로 사랑을 박탈당한 고통스러운 경험과 융합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분열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두 가지의 감정을 모두 가지는 그런 능력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자아 안에서 부조화를 야기하게 되면 대상을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로 파편하게 됩니다. 양가 감정이란 어떤 대상이 나에게 100%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엄마가 천사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칭찬도 해주지만 혼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그런데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싫고 좋고 옳고 나쁘고 이기거나 지고 나 혹은 너 이렇게 과정이 없고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승자고 너는 나를 이기게 하는 패자일 뿐인 이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의 부조화가 이런 양가 감정의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 본능적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이해한들 뭐하나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피해자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 테니 공부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런 분열, 편 가르기는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결국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기도 할 테니까요. 특히나 이런 분열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분열을 통해서 세상과 주변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주변을 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능이니까요. 자기 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편도 적도 아닌 중간지대에 포진하는 걸 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나 하나로도 내 스스로 그럭저럭 괜찮게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면서 이 중간지대를 견디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심리적 뿌리가 취약해서 이 분열을 쓰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중간지대를 견딜 힘이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잠재적 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들은 마치 대부분의 에너지를 저 적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리고 설득하는 데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겠죠.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떻게 너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정도로 불운과 불행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니면 불가능할 만큼 계속됐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르시시스트가 말하는 불운과 불행은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죠.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들, 미묘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지점들을 주관적으로 각색해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이런 각색도 본인이 알고 하기도 하고 또 모르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그러는 줄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따지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요, 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러고 얘기했느냐고 발뺌하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그 발뺌하는 순간에도요, 자기 정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태도는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황당하다고 말하는 순간의 태도조차도 정말 진실로 보일 만큼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과 상대하는 게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이들은 사실 심리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혹해지기 쉬워집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연민과 공감 능력,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정의감과 죄책감을 건드리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듣는 사람의 그 심리적 취약성이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요, 나라고 저 사람처럼 당하지 말란 법 없지 않나? 정말 나쁜 인간이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피를 말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사회적 지도층이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이유가요, 멀리서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숲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썩어서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계곡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 가장 상층부엔 그야말로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화학 공장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대장으로 앉아있을 테니까요. 당장은 멀리서 숲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결국은 벌레조차도 살지 못하는 버려진 산이 될 테죠.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신체적인 장애는 보호자의 헌신과 케어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구가 가능하지만요, 정신적인 장애는 보호자가 그 장애에 함께 익숙해지는 것이 케어입니다. 우유에 독을 타면 우유도 마실 수 없게 될 뿐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